당대표 논쟁이 법사위원장으로 옮겨왔더라고. 보니까 이제 정청래 그 후보가 의원이 나오면서 법사위원장이 공석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기사가 어떻게 나면 중간에 박범계 의원이 유력하다는 보도가 나오니까 그걸 두고 온갖 사람들이 정청래 그 페이스북에 가서 댓글을 남긴 거야. 이게 무슨 소리냐? 그랬더니 또 정청래 의원이 화답을 했는데 여러분들의 뜻에 따라 잘 될 수 있도록 조율 조정 노력하겠다. 이런 걸 했고 이게 정청래 의원만 한 게 아니고 김병기 원내대표가 그 한경의 기사를 링크한 다음에 내정은커녕 아직 논의조차도 안 한 사안이 보도됐다. 두루 의견을 경청하고 논의에 결정하겠다고 말을 했는데 문자 엄청 받으셨나 이걸 보네. 보니까 이게 지금 대표 선거가 다른 데로 전이되기 또 시작한 측면도 없지 않아 보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예, 법사위원장이 중요한 거는 알겠고 이제 그러니까 아실 테고 이번에 원내대표 선거 이제 민주당에서 치르면서 사실은 국민의힘의 법사위원장 주지 않겠다가 공약이 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미 그 당원들이나 지지자들은 얘기를 했으니까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옛날에 야당일 때 했으니까 이제 우리가 야당했으니까 달라고 이제 하는 상황인데 이제 민주당에서 할 가능성이 높아진 거죠. 그냥 다시 한번 뭐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뭐 이게 뭐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지만은.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게 박범계 의원이 이 내정설이 어떻게 나왔는지는 모르겠으나 저는 그러니까 박범계 의원께 죄송하지만 자가 발전이 가능성이 높다 이거는. 네. 이게 굉장히 높아요. 이게 그러니까. 발전했다가 역작용이 날 것 같은 역작용 나죠. 좋은 발전이 아닌 것 같아. 보니까. 아니 발전하면 전기가 나와야 되는데 전기를 더 써. 아니 이게 진짜 얼마나 웃기냐면은 이게 이재명의 당선된 다음에 당선되기 직전이었구나. 네. 그때 이제 차기 총리 하마평 얘기 막 이렇게 있었거든요. 누가 될 것 같냐? 제일 신박한 게 뭐였는지 알았어요? 뭐였어요? 이복현 금감원장 총리 유력설. 진짜요? 그게 여의도가에 돌았다라는 거예요. 내가 들은 게 아니라 나도 들은 얘기야 그거. 네. 이정주한테 들었어 그 얘기. 이정주가 아니라 저기보다 저기 갑자기 과구신. 이정주라고 얘기하니까 지금 굉장히 신뢰도가 그러니까 내 말은 뭐냐면은 오마이뉴스에 과구신이 그 얘기를 했는데 과구신이 없는 걸 지어낸 거 아니고. 그렇지. 제가 말한 건 뭐냐면은 누군가는 자가 발전을 해가지고 계속 그거를 뿌리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근데 이게 도움이 안 된 것 같아. 누가 자가 발전인지 모르겠지. 그러니까 이것도 이 법사위원장 자리뿐만이 아니라 상당히 많은 그런 자리들을 지금 상당히 지금 자가 발전하고 있다. 아니, 밖을들 또 많이 돌아다니니까 또 자기 이름 넣어서. 그리고 이제 그런 자리에 지금 향연이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게 이제 국정기획위원회가 출범하고 업무 보고를 받기 때문인데 야 보니까 좀 오늘부터 분위기가 어제부터 시작해가지고 좀 약간 싸늘한 분위기가 연출되면서 하는 게 일단은 어제 기재부 업무 보고를 받았는데 이한주 위원장이 뭐라고 말을 했냐 업무 보고 내용이 충실하지 않다 이렇게 질타를 했고 2017년도 문재인 정부 때 내가 이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당시에는 위원회에 있었는데 그때보다 공약에 대한 이해도와 충실도가 떨어진다.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보완해 달라고 말을 했고 1차로 말을 했고 그 이후에 대변인이 한 얘기를 봤더니 훨씬 더 강력한 워딩이 나왔습니다. 전 부처 업무 보고를 다시 받는 수준으로 진행할 거다. 기본적으로 지금 부처들이 내놓은 여러 가지 국정기획위원회 내용의 업무 보고 같은 경우에는 맞듣지 않다 이렇게 선언을 해버린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저는 이게 뭐 이한주 위원장 매우 중요한 역할 하고 있고 여기 뭐 인수위뿐만 아니라 자문자가 빠져 있잖아요. 그렇죠. 과거 문재인 정부 때와 달리. 그러니까 지금은 로드맵도 짜고 기획도 하고 이제 실행도 하실 분들이 여기 지금 다 들어가 있어서 사실상 뭐 인재 풀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힘이 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저는 지금 이 이한주 위원장이나 조승래 대변인의 말을 통해서 봤을 때 공직사회가 지금 굉장히 경직돼 있고 안 뛰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공직사회를 더 붐업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공무원들 더 뛰게 만들기 위해서 사실상 채찍질하는 이런 군기를 잡는 모습도 하나가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내용이 부실하다고 하는데 부실할 수밖에 없죠. 대통령이 생각 없이 3년 동안 술만 먹었는데 어떻게 내용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뭐 어떤 부분에 대한 뭐 보고가 좀 미진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난 정부가 너무나도 손 놓고 있었기 때문에 공무원들도 뭐 그래도 되는 소리라도 뭐 끌고 모아서 갔을 거 아니에요. 근데 내용이 없죠. 안 했으니까. 그래서 이 두 가지 면이 다 지금 섞여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이제 그런 거거든요. 매부쇼 가서 방송하면은 체육 선배가 너 이거 지금 사태 뭔지 알아? 그러면은 내용은 알지. 알지. 아, 선배님 그걸 알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비판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게 왜 비판할 지점인지 얘기해봐. 그럼 할 말이 없어. 그러면 너 같은 놈들이 기사 몇 줄 읽고 와서 이해 없이 앵무새처럼 하는 그게 무슨 전달이 되냐.
그래서 그 뒤로부터는 이게 그러면은 시작은 어떻게 됐고 어떤 것 때문에 어렵다. 비판을 받고 요 다양한 공부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지. 공부 많이 해서 가거든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때는 그것만 하면은 그래도 너 잘하네. 그 빨리 술 먹으러 가자. 그렇지. 빨리 술 먹으러 가자. 그랬던 야, 거야. 그거는 야, 한 장으로 해. 그렇지. 아무니까 어차피 종이 아까우니까. 딱 이거죠. 그래서 저는 수산시 항상 매부쇼 가 있잖아요. 1시간 전에서 펜을 옆에 10개씩 깔아놓고 거의 독서실 수준입니다. 평범펜. 항상 독서실. 예. 그리고 곽수환 씨가 매볼쇼라는 프로그램에서 오래 버티는 거는 아마도 노력. 진짜 이완주 같은 사람을 네. 만났기 때문에 좀 노력과 노력을 매일이- 빼가지고 이렇게 매일이 국정기획위원회 네. 같은 학교 날이에요. 개선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그리고 아까 잠깐 자가발전 얘기 나왔지만은 매부쇼에서도 자가발전 했다가 나가리입니다. 제가 매부쇼에 이제는 2인자 뭐 이런 거 내가 뱉어봐. 나가리예요. 항상 겸손하게 가만히 있는 겁니다. 예. 아니,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향후에 있을 국정기획위원회의 역할이나 활동 같은 것들이 굉장히 간단치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연장선상에서 보면은 공정거래위원회를 이 정부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하고 공정거래위원회. 이재명 대통령이 인력을 늘려달라 이렇게까지 말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공정위가 뭐 재계 이게 이 재벌들한테는 굉장히 좀 민감하죠. 그러니까 그리고 공정에 힘을 실어주느냐 안 실어주느냐 누가 되느냐 뭐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니까 이게 기업들을 활성화하는 것과 공정거래를 위한 시장 질서를 지키는 거는 전혀 좀 다른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공정위를 세게 키운다라고 하면 이게 반시장적이다. 반제 오히려 미국이 가장 공정위가 세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거기는 기업 분할 명령도 내리고 그럽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독점인지 아닌지 여부를 해서 저는 이제 공정위를 지금 방점을 찍는 거는 규제도 많이 완화를 하고 불필요한 규제는 아니고 그러니까 좀 기업들한테 지원을 해주지만은 시장 경쟁 체제의 원칙만은 지켜야 된다라는 시그널을 강력하게 보내는 거 아닌가. 네.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불법 경영 승계라든지 아니면은 예전에 LG화학이 했던 뭐 이를테면은 물적 분할, 분할 문제라든가 그러니까 물적 분할 자체가 불법은 아니에요. 그거를 동시에 상장하는 게 이제 문제니까 그거는 법 개정을 통해서 뭐 등등등을 해서 그런 것들을 좀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좀 많이 강조하는 게 아닌가 그 생각이 들어요. 아니 그 문재인 네. 정부 때도 그 김상조라는 교수를 발탁을 해가지고 정권 초반에 공정위 드라이브를 세게 걸었거든요. 이번에도 어떤 사람이 공정위 수장이 될지 관심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보니까. 네. 그렇죠. 아무래도 이재명 대통령이 항상 그 억강부약이라는 얘기를 많이 쓰는데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런 강자들에 대해서 힘을 남용하는 부분, 그러니까 잘못 쓰는 부분을 그렇죠. 바로잡아야 네. 된다라는 게 사실 공정위가 그래서 경제검찰 이야기를 듣는 겁니다. 뭐 금감원도 있고 공정위도 그 경제 독과점에 대해서 상당히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정부 기관인데 결국에는 공정위를 통해 가지고 시장 경제를 더 잘 돌아가도록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을 더 옥죄는 게 아니라 시장에서 그동안 경쟁이라는 것을 가로막고 있던 그 독과점의 그런 장벽들을 무너뜨리는 이제 이런 역할들을 공정위가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런 조치 저도 보수 철학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우 동의하고요. 이런 게 잘 돼야 시장 경제가 더 건강하게 오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기업도 마찬가지인데요. 지금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뭐 재벌들이 상속받아가지고 1인 체제로 오너들이 뭐 경영한다고 더 잘 될 것 같아요? 절대 안 됩니다. 지금은 이제 시스템 잡아가지고 각 분야별로 특화된 사람들을 맞아. 어떻게 잘 조직적으로 이 그 소위 말 오케스트라가 되느냐 이게 핵심이지 뭐 1인이 다 이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공정위에 대해서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를 갖고 있으니까 전 시장 경제를 네. 더 원활하게 만드는 쪽으로 공정위가 순기능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근데 누가 될지는 아직은 하마평이 이렇게 뭐 많이 나오진 않는 것 그래서 같아요. 제가 알려드립니다. 누가 될지. 누가 됩니까? 제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주병기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가 굉장히 유력한 상태로 내정이 돼 있다. 이런 얘기를 접해가지고 제가 이제 주병기 교수의 책을 좀 찾아봤더니 정말 책의 곳곳마다 사회적 약자, 공정시장 질서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고 철학이 이재명 대통령과 비슷한 기본적으로 이제 분배 정의의 전문가라고 알려져 있고 그리고 이분이 이제 만든 지표 중에 재미있는 게 뭐 부모의 학력, 재력 등 같은 것들을 다 조합해가지고 개천에서 용날 확률을 따지는 개천 용지수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그래요. 그 정도로 굉장히 시장 질서도 개인의 삶과 마찬가지로 공정하게 유지가 돼야 된다 이런 주창을 하시는 분인데 제가 확인해 본 바 이분이 거의 유력하다. 아니 근데 물론 인사는 좀 틀릴 수 있습니다. 나중에. 아니 뭐 네, 국민 네. 추천도 많이 들어갔으니까 뭐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는 네. 모르겠는데
엔진도 있잖아요. 오래 쓰면 뭐 기름 때도 끼고 뭐도 끼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이런 시장 질서라는 엔진도 오래 해오면서 네. 또 고쳐야 될 부분들이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공정위가 그 이재명 대통령이 철학과 비슷한 분이 좀 가셔가지고 네. 저는 정말 시장 경제를 잘 돌아가게 해주면요. 불소원샷 더 많은 역할을 사람들이 해줘야죠. 예, 네. 예, 한 번씩 뿌려줘야 돼요. 그래서 네. 더 많은 기회를 가지고 더 경쟁하며 그 효용과 편익을 또 국민들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 뭐 주병기 교수님 네. 한번 눈여겨 보겠습니다.